이게 소규모여 가지고 이렇게 눈 맞춤하시고 좋네요. 저 질문해도 돼요? 네. 대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망각의 동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우리 CIM 얘기했었는데 CIM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엔드 조건. 자, 첫 번째 뭐였죠? 각성 신생 학생 신생물이어야만 하며 두 번째 주변 조직의 정상 침입 조직과 주변 조직의 전이 침입 침입돼야만 하며 마지막 세 번째 진행형이어야 한다. 진행성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장기가 어디 있다고요? 자, 우리 피부 맨 위에 있는 친구 뭐라고요? 표피, 표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진피, 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포 조직 안에 두 개의 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맥, 정맥, 모세혈관 지나가는 혈관. 그래서 자, 우리 피의 메인은 동맥이에요. 정맥 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안 죽습니다. 동맥 끊어야 죽습니다. 무서운 얘기. 그래서 혈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포 조직 성분들을 이동시키는 림프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림프관의 간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림프절이 있고 림프절을 또 다른 말로 림파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에세님 어머님 무슨 암이셨다고요? 림프절 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바람이 없고 2차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또 기나긴 레이스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암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체에 아주 미묘하게 아주 크지 않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뇌라는 아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자, 뇌에 관련된 질환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시간 머리 뚜껑 열고 수술했던 뇌암, 그렇죠? 뇌암. 그리고 양성 뇌종양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CI 카테고리 분류 나눌 때 했던 중대한 뇌경색 누구야? 뇌졸중. 심지어 우리 팀이네. 정신 차리세요. 자, 중대한 뇌졸중도 뇌 질환이고요. 그리고 그냥 뇌졸중도 있고요. 따라오는 3종 세트죠. 뇌경색, 뇌출혈, 마지막 제일 폭이 넓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것들. 와, 정말 많죠. 뇌에 대한 것들. 자, 물어볼게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신 분? 뇌경색 뭐죠? 막히는 거.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피가요. 액체죠. 그쵸, 액체예요. 근데 혈관을 따라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따라서 혈관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근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우리 물호수 있잖아요. 물호수 안 씻고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물때 끼죠. 자, 물때 끼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 못하면 빵 하고 터지는데, 그게 바깥으로 터져야 돼요? 아니면 내상성으로 터져야 돼요? 외상성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은요, 쉽게 말해서 맞으셨어요. 그 에피신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은요, 비외상성으로 터지는 게 뇌출혈이죠. 그래서 뇌졸중은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게 뇌졸중이 맞죠? 맞아요. 근데 알겠어. 뇌경색도 알겠고 뇌출혈도 알겠고 뇌졸중도 알겠는데, 자, 뇌혈관 질환. 우리 그 질병 코드 있죠? 질병 코드의 가장 폭이 넓은 애가 누구예요? 뇌혈관 질환이죠. 뇌출혈만큼 뇌경색만큼 소위 말해서 빡세지는 않지만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준비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질환 다 알겠는데 중대한 뇌졸중 뭐예요? 이 지소는 중대한 또 붙었어. 자, 이 중대한 붙으면 또 엔드 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건 있으세요? 중대한 뇌졸중. 얘는 세 가지 아니에요. 한 문장 딱 끝나요. 역시 두 번째. 자, 중대한 뇌졸중은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어마무시하죠. 영구적이라는 건 뭐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그냥 머리가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연구적인 신경학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연구 장애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병원에서요, 연구 장애라고 표기를 하진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약관에 나와 있어요. 한시 장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한시 장애 뭐 한 달 한시 장애 왔다고 해서 우리 보험금 지급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쉬우면 중대한 아니게 5년 정도는요 지켜봐야 돼요. 그 말 뭐예요? 사람이 뇌 영구적으로 손실이 와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질질 침 흘리면서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고 장기간병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5년 동안 증빙을 해보아야 돼요. 증명을 해보아야만 보험금 지급된다. 그 전까지는 1도 없어요. 1도 없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삼성화재 이런 보험은요 중대한 뇌졸중밖에 안 줘요. 중대한 뇌졸중밖에. 자, 아까 우리 카테고리 나눴었죠? 대, 중, 소. 자, 중대한 뇌졸중 어디예요? 그쵸? 대가 맞습니다. 자, 근데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한 게 뇌졸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렌지 라이프 뇌졸중 진단금 지급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우리는 뭐 나와요? 뇌출혈 나와요. 그쵸? 자, 그냥 간단히 적어볼까요?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인데, 자, 뇌출혈이나 뇌경색 어떤 게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경색. 비율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뇌출혈이요 15% 정도, 뇌경색이 한 8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뇌경색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뇌경색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폭이 더 넓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 그 오렌지 라이프에서 뇌졸중으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건 없는데 우리 개도 수술할 때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개도 수술할 때 5종 수술 지급되죠. 그리고 4대 중증 질병 오렌지 메디컬 그쵸? 받을 수 있죠. 네, 수술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물론 뇌졸중 어디다가 마련해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생명보험 말고요 손해보험에 있는 증권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셔야 되겠죠. 우리요 생명보험사 맞아요. 근데 고객의 보장을 탄탄하게 디자인해야 되는 서류에서 맞잖아요. 그쵸? 나 생명보험 맞는데 손해보험에 뇌졸중 마련 안 되어 있으면요 서류 다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이랑 뇌경색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뇌출혈보다는 뇌경색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거 아세요? 뇌출혈이랑 뇌경색의 사망 확률은 거의 비슷해요. 왜일까요? 더 많이 걸리는 것과 죽는 거 너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내가 아프다니 이러면서 오나요? 어느 날 갑자기 빡 터지는 거 맞잖아요. 제가 앞전에 보험에 니즈 없었고 욜로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동생이 아팠고 이러저러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족력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일단 저희 그 친할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치매 오셨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 사유는 뇌출혈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고구마 반쪽에 사과 반쪽 드시고 매일 등산을 앞동산을 오르내리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테니스 그 일은 넘으실 때까지 매일 치시고 담배는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게 원인이었겠죠.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말기 때 어느 증세 없이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본인이 들어가시고 장례식장 섭외하시고 유산산소 다 하시고 깔끔히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 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시체 관리하시는 분이 하셨던 말씀. 이렇게 깨끗한 시체는 처음이라고 하셨었는데 우리 집에 가족력에 간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특별한 질병은 없으신데 피곤하면 잠을 굉장히 오래 주무세요. 간 피로하면 잠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본인은 모르더라도 저도 보험회사 알았어요. 엄마가 왜 오래 자는지 걱정이 좀 돼요.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전에 알았던 게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보험회사들은 뭐예요? 가족들한테 증권 주세요. 저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는 보험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납입 면제래.
말로만 듣던 오마이갓 나비 면제. 그래서 아빠가 아팠다고 했는데 엄마가 첫째 딸이니까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셨던 거예요. 아빠 뇌출혈로 병원에 가셨었대요. 골든타임 다행히 안 넘겨서 수술 받고 나비 면제 받고 진단금으로 남은 돈을 제 동생 시집 보냈대요. 저 그 얘기를 3년 전에 들었어요. 2년 전이구나.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뇌출혈에 대한 당연히 진단금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족력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양성 뇌종양,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질환 다 중요한데 중대한에 대한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대하지 않을 때도 지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뇌출혈, 뇌경색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망 확률이요 그만큼 비슷하대요. 뇌출혈 걸려서 죽는 건 아니지만 골든타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여름에 제일 많이 받았던 고객들 응급실 내원 이유가 뇌출혈이었어요. 근데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피가 혈액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혈액이 왜 당뇨병 환자들도 혈액에 정성이 생기면서 문제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혈액이 정성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뭔가 막혀서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 고객 중에도 세 분이 뇌출혈로 응급실 내원하셨었고 한 분은 제 고객은 아니지만 뇌출혈로 진짜 실제로 사망하셨어요. 고객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니 그 이모부가 병원에 지금 수술 대기 중이신데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수술 안 시켜주겠다고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골든타임 신경학적 교수님 온 거죠 이게. 정상생활 안 되고 이상생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가망이 없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고객 그 가족한테 가망 없으니 걔나 좀 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술 안 받았고 결과 안 나왔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원래 그 제가 써머 때 한 30만 원 연금 받을 계획이었는데 저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시고 한 달 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올해에도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그래서 손해보험 증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에 대한 부분 진단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소에 뇌혈관 질환 들어가야 되겠죠. 자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요. 개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4대 중증에 뭐 들어가요? 뇌, 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뇌에 대한 수술이 동반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금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양성 뇌종양 소 맞죠? 자 양성 뇌종양은 어디서 진단금 받을 수 있죠? 어디서 받을 수 있죠? CI 추가 보장 특약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CI 추가 보장 특약. 그래서 저는 CI 그 진단을 아까 CI 제한서 띄었을 때 플러스 CI 보장 추가 특약이라는 거 꼭 넣어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또 계속 말하면 입이 아픈데 뭐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게 많거든요. 솔직히 요즘 실비랑 그리고 저는 이제 메리츠거든요. 손해보험사가. 그래서 실비, 단독 실비랑 그리고 또 진단금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들이 분류가 됐잖아요. 어때요? 좀 계약 받기 어려워지지 않으셨어요? 똑같아요? 예전처럼? 금액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넣으려면 단독 실비 말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얹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에 대한 부분들도요. 손해보험사 증권 통해서 반드시 체킹해 주시고 그리고 보완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삼성화재 뇌졸중 안 들어가요? 뇌졸중 특약 안 들어갑니다. 고객님들한테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삼성보험 갖고 계신 분들 연령대가 어때요? 어머님 나이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삼성 뭐 아무튼 이제 나라에서 난다긴다는 기업체들도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그래서 삼성보험 갖고 있는 어머니 혹은 자녀분들도 똑같이 들어놓잖아요. 그렇죠? 삼성생명 갖고 계신 분들 이 뇌졸중 특약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대한 부분들도 중대한 뇌졸중 중요한 거 맞는데 얘 말고도 그냥 뇌졸중이어도 자 중대한 뇌졸중인데 중도 마련돼서 같이 진단금 중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까지 아울러서 받을 수 있게끔 증권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중대한 뇌졸중 조건이 뭐라고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거. 되게 쉽죠?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질환 되게 많죠. 보험금 지급하신 FC님도 혹시 계실까요? 내가 지금 FC 생활하면서 나 보험금 지급을 해봤다. 없으세요? 분도? 없으세요? 고객님들 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아요. 그렇죠? 자, 대망의 마지막 뭐 남았죠? 심장 남았습니다. 심장. 자, 심장에는 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장에 암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심장에 암이 없어요. 예.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처치와 시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뇌는요, 우리 신경을 지배하는 거 맞는데요. 심장은 우리 뭐예요? 심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더러운 피를 갖고 와서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피가 뭐예요? 동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 우리 그냥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그림 뭐 구체적으로 못 그리겠습니까? 심장은 진짜 중요한 게 맞는데 심장 바깥쪽에요. 심장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심장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관이. 근데 혈관의 메인은 뭐예요? 동맥일까요? 정맥일까요? 동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관상 동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깨끗한 피를, 더러운 피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심장한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요. 큰일이에요? 안 큰일이에요? 큰일이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겠죠. 뜨거운 날피를 고쳐줘야 되겠죠.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하고 계셔가지고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우회술로. 자, 동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맥. 자, 우리 허벅지에 보면요. 되게 큰 대동맥이 있습니다. 네. 내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요. 잘라다가 심장을 열어야 돼요. 개흉을 반드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병소라고 하죠. 병소를 제거하고 잘라낸 동맥을 갖다 붙여서 연결을 시켜주는 수술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자, 내 동맥이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자가 우회 도관이라고 합니다. 네, 내 동맥을요 관상 동맥에다 연결시켜주는 일을 쉽게 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되게 큰 사고가 났어요.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회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개용을 해서 내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끊어다가 어딜 열어요? 가슴을 열어서 병소를 제거하는 연결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해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관상동맥 우회술 아시겠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가슴을 열고 그리고 병소를 제거해서 허벅지에 있는 같은 동맥이니까 정맥 연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같은 그냥 동맥 아니고 큰 동맥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가 우회 도관을 연결해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무슨 수술이라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요. 자, 이거 빡신 수술 아니에요? 자, CI가 맞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CI가 맞아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중대한 수술에 있던 수술 4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관상동맥 우회술, 오대장기 이식수술, 심장판막 개심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 이 중에 심장에 관련된 수술은 뭐가 있을까요?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심장판막 개심술 두 가지가 심장의 처치와 시술에 관련된 CI 수술 항목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 좀 어렵죠?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7차월 때 선생님이 시키셔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 그대로 똑같은 동맥을 시킬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권정남 교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관상동맥 우회술 어떻게 하는 수술이죠? 아예 몰라요? 관상동맥 우회술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빡신 수술인 만큼 표현법도 어렵고요. 용어도 어려운데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다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힘든 수술이 있었을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금 너는 받을 수 있다라고 원지를 시켜줄 수 있는 RP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거 많이 안 걸릴 것 같죠? 관상동맥 우회술. 저희 그 오렌지 라이프 지점장님들도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그 우리 유진아 선생님 지인분 중에도 계시고 안 죽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한 시술에 대한 처치도 당연히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빡세면 수술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덜 빡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 코 고치고 눈 고칠 때 코 잘하다 붙이나요? 눈 이렇게 빼가지고 갖다 박나요? 아니죠. 너무 무섭죠. 표현이 너무 과격한가? 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단어 있잖아. 뭐 필러 넣고 뭐 하고 시술 혹은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상동맥에도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수술 말고 다른 수술 방법 있지 않을까요? 자, 얘기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작게 났어요. 작게. 자, 아까는요. 사고를 다 덮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사고여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회해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사고를 이만큼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술이 아닌 간단하게 할 수는 관상동맥 성형술도 있어요. 네, 수술이 조금 덜 빡세. 자, 그럼 관상동맥 성형술은 CI가 아닐까요? 관상동맥 성형술은 CI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10명 뭐 나온다고요? 5종 수술 받을 수 있고 심장이니까 4대 중증질병 받을 수 있죠. 특정 질병 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단금과 시술에 대한 부분들을 수술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아까도 그 심장 바깥쪽에 근육이랑 혈관이 얽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심장에서 하는 역할이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다시 심장을 그려봅니다. 그림 너무 못 그리나요? 자, 심장에는요 혈액이 그냥 지네 멋대로 움직일까요? 마구마구 그냥 혈액이 돈다네 말하면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혈관을 타고. 네, 그쵸. 심장에는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 이 판막은요 심장에만 존재해요. 심장에만. 그래서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은요 자신방 자심식 우심방 우심식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녔으니까. 그쵸? 자신방 자심식 그 혈액을요 판막이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반을 해주는 판막에 문제가 생겼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활하게 돌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갑정로 바꿔줘야지. 근데 물어볼게요. 심장 판막은 이 판막은요 심장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 관상동맥 우회술은요 뭐 했어요? 동맥이니까 허벅지. 넓은 내과 동맥 갖다가 자가 우회 도관을 붙여준다고 했잖아. 얘는 판막이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없으니까. 맞아요. 자가 판막이 없기 때문에 인공 생체 판막술로 하든가 아니면 관상동맥 성형술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시 심장 판막 무슨 술? 개심술. 개심술을 심장 판막 성형술을 하던가. 자, 이 두 가지는요 관상동맥 우회술과는 다르게 둘 다 CI입니다. 왜일까요? 자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은
가슴을 활짝 열어야 돼, 그렇죠? 자, 가슴 뭐예요? 개, 흉. 근데 심장판막은요, 개, 흉, 개, 심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엔드 조건 기억나죠? CI 항상 엔드 조건 있잖아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반드시 개, 흉이 돼야 되고 심장판막 개심술은 말 그대로 가슴도 열고 심장도 열어야만 된다라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부이기 때문에 자가가 안 됐을 시에는 둘 다 CI. 관상동맥 우회술은 CI, 관상동맥 성형술은 CI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는다? 오종수술, 오렌지 메디컬, 그리고 특정질병 수술에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심장은 조금 달라요. 암이 존재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술이랑 처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고객분들한테요. 자, 다 심장에 그러면은 수술만 있을까요? 수술만 있을까요? 자, 우리 심장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제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심장이야? 고객분 중에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체격도 크시고 체중도 많이 나가시니까 당뇨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진단은 안 받으셨지만. 근데 자기는 이제 CI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 나는 죽도록 아프니까 진단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얘기 우리 나온 적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거? 없었죠. CI 진단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님 정말 다행이십니다. 크게 아픈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질병은요 다 원인이 있어요. 시발점이 있어요. 그렇죠? 확장성 심근병증 그리고 뭐 혈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모든 것들의 원인은요 다 치료나 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발전을 하는 거죠. CI암처럼 진행성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심장에 대한 것들도 진행성인 게 있는데 우리 그 CI는 항상 뭐가 붙었죠? 중대한이 붙죠. 중대한이 붙었었죠. 그렇죠? 심장에도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심근경색도 있겠죠. 그렇죠? 급성 심근경색 또 뭐가 있을까요? 소에 해당되는 거. 심혈관 질환 그리고 협심증 같은 것들. 협심증 같은 경우 저도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 좀 느끼기는 하는데 심장이 답답하다라는 건요 펌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을 꽂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을 꽂으면 모든 피는 다 어디로 향해요? 심장을 향해서 저절적으로 돌진을 하죠. 그래서 심장에 딱 꽂혀서 펌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도 협심증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긴 하는데 솔직히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심장이 열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저는 송모사나 이런 쪽에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협심증도 마찬가지고요. 진단을 내가 심장 열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에 대한 항목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또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얘는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세 가지 엔드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세 가지 조건? 심장이잖아, 그렇죠? 가슴이 아파. 가슴 흉자의 통증.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해야만 하고요. 아파요, 갑자기? 가슴이? 그리고 자, 심근 효소가 상승이 돼야 하는 심장 근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에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전도 변화가 있어야만 뭐라고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급성 심근경색. 근데 솔직히 둘 다 빡세요. 갑자기 오는 거. 뇌출혈도 그렇고요. 급성 심근경색도 그렇고요. 골든타임 요청 진짜 큰일 나요. 왜냐하면 급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 급성보다 무서운 게 중대한은 맞아요. 근데 급성도 무서운 단어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쵸? 심장이 아파 온다는 이거 아니라고요. 그쵸? 갑자기 어느 날
악 하고 오는 게 급성 심근경색인데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급성 심근경색인데 생각보다 미친 듯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자찬하고 룰루랄라 해가지고 음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지금 못 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그럴 때에는요, 소견이 있거나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가족력이 있거나 뭔가 그럴 때에는 119 단기 불러서 가시라고. 그리고 심장에 대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련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우리 응급카드, 그쵸? 이 상기환 이 본인은 뭐 심장 질환 뭐 대상자입니다.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왜 소지해요? 그냥 질병은 당장은 위험하지 않아요. 냅두면 위험할 수 있겠죠. 왜? 발전하니까 질병이, 그쵸? 확산이 되니까 위험할 수 있으나 급성으로 오는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혈압이 하고 왜 죽어요? 왜 쓰러져요? 왜 뇌손상이 생겨요? 급성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만발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뭐예요? 응급카드 고객님한테 뿌리시라고. 응급카드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장병이나 이런 가족력 확인되시는 분들한테 신이 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은 119 무조건 불러야 된다.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 세 가지 엔드 조건 뭐라고요? 네, 가려질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전형적인 흉통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심장 근육이 효소 상승. 심장 근육의 효소가 상승해야 되고, 마지막 심전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둘만 되면 지급 안 됩니다. 하나라도 안 되고요. 세 가지 다 조건에 부합해야만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나간다는 겁니다. 중대. 물론 중대한 일대이면 급성 심근경색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만 나가는 애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을 수 있게 폭넓게 보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객님들한테 진단금 받으시라고 아프십시오, 지급해봐야 아시죠?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FC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건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폭풍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저기.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모든 고객님들을요, FC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맨 앞전에 띄웠던 PPT에 제가 3월달 워킹 때 3케어 CI 이렇게 CI 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켜드리긴 했지만 그 중에 거절 처리 맞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 메디컬 우리 절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감 연장되면서 이상하게 같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엄청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어때요? 오렌지 메디컬 쉽게 가입되나요? 어땠어요? 힘들었죠. 저도 거절 나고 뭐 철회 나고 뭐 보완해야 되고 해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자, 물어볼게요. 오렌지 메디컬 가입 힘든 이유는 뭐예요? 지급률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 그쵸?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내가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나 수술 입원비를 지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이 까탈스러운 거잖아요. 그쵸? 네, CI 보험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CI 보험이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설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기간을 늘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뇨 특약 CI 가입되어 있는데 저는 65세 나도로 기간을 늘려놨어요. 물론 3케어 가입이 되어 있고.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요, 납입 면제라는 단어가 우리처럼 납입 면제 이러지 않아요. 안 온다고요, 감히. 납입 면제가 사전적 의미.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악성 신생물이며 현재 진행 이런 얘기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요. 안 걸린 사진 한 장 보는 게 더 와닿을걸요? 고객 입장에서도요, 납입 면제라는 단어는 그닥 안 와닿아요. 그래서 납입 면제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CI 보험 제가 3월 달에 그때 그렇게 가입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클로징을 하면서 그날에 정말 마산, 부산 막 뭐 병원 엄청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적부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장성 보험 판매를 거의 100%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적부가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안도 엄청나게 많이 떴었고 다행히도 한 분 빼고는 다 승인이 났는데 제가 병원에 의적서를 필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더 니즈 환기가 되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박사처럼 똑똑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팀에서 받은 교육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뭐 척척 박사는 아니지만 언더라이팅이 뭔가 걸렸을 때 타협을 안 했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FC가 안 되는 거를 위반하고 가입시킬 수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언더라이팅 쪽에서도. 그래서 저는 꼭 되물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돼요? 그럼 제가 서류 띄워오겠습니다. 위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고객들은 안 해주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I 보험을 무조건적으로 판매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고집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때요? 진짜 주거에만 받는 보험 같으세요? 아니죠. 종신보험 플러스 진단금 업셀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플러스 오렌지 메디컬이라는 신상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절판되긴 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고객들한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걸렸을 시 피해갈 수 없게 구조 만들어주고 설계하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I 보험을 오늘 조금 애정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설계를 한번 해볼까? 이것도 보장 내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로징 같죠? 이제부터 지급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그 유진아 에스님 어머니 얘기 사례도 있었고 내암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기계학 리스트를 찾아보니까 그 지급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자, 우리 강영근 고객님 유진아 에스님 어머님이십니다. 강영근 여사님.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자, 최초 계약일이요. 2012년 2월 1일. 저희 S님이 2012년 2월달 워킹이시거든요. 거의 이제 첫 계약이었죠. CI 38만 5,300원, 38만 원 정도 상당의 보험료, 월납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유주에서 14회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주연월 2013년 3월. 신호되셨나? 해지하셨나? 아니요. 볼까요? 자, 암진단 특약. 우리가 보험금 진단금이 지급되실 시에요. 이렇게 떠요. 계약 특약의 혹은 사고 소멸. 이때인데 자, 어머니 뭐 받으셨어요? 아까 림프절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암진단 특약이면요. 한 번 더 CI 보장 특약 진단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납입 면제. 자, 어떤 보험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라이프 케어 CI 중심 보험이었죠. 그렇죠? 뭐 형은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납입 면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얼마를 지금 받으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타사 합산해가지고 5억 정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오렌지 라이프 기준으로는 여기 진단금 보이시죠? 공을 한참을 세워봤어요. 실한가 싶어가지고. 진단금 수술 그리고 입원에 대한 것들.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안 걸리면 그냥 바로 퇴원하나요? 아니요. 입통원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내가 지금 당장 치료해서 두 발로 걸어 나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통원 치료하거나 다시 재입원해야 되는 경우 수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계학 리스트 찾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단금은요 1억 원 정도 지금 받으셨고 일단 오렌지 라이프에서 수술비는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계산한 거 아니고 플러스 알파예요. 1,200만 원 그리고 입원비 3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안 걸리면은 이틀 일주일 만에 퇴원한다 누가 말했어?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셨다가 나가셨어요. 정확하게 3월달에 납입면제 받으셨잖아요. 입원 급여를 5월달까지 받으셨거든요. 몇 달이에요? 최소 2달 이상은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꼴랑 14회차 내시고 진짜 오렌지 라이프 막대한 손해 끼치시고 납입면제 받으셨어요. 어머니. 자, 두 번째 사례. 너무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가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얼마 전에 그걸 보도하시고 유준아 선생님이시죠? 네,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고 계시면 절대 죽지 않아요.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오세준 고객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두 가지 보험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표준형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갖고 계셨는데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종신보험 표준형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CI 보험이에요. 여기 뭐예요? 얘는 납입중. 아래 거는요? 완전 납입면제. 두 가지 종신보험인데 하나는 납입면제, 하나는 납입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종신보험 표준형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자, 계속 납입 중이시죠. 그리고 납입 완료된 거는요. 단기납으로 설계하셔가지고 납입 완료된 건이시고요. 납입면제 당연히 안 되셨겠죠. 그래서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한번 볼게요. 완전 납입면제, 완전 납입면제, 완전 납입면제, 사고 소멸, 암 진단, 그렇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 보장 특약이 있었어요. 보이세요? 자녀 보장 특약도 올 납입면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딸인가 아이가 엄청 아파서 소아마비? 네, 제 고객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는데 이게 가족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진단금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여기 보이세요? 진단금 4천만 원 정도 지금 받으시고 다 2번 수술, 2번 수술, 2번 수술. 이분은요 페이지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제가 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이가 너무 아픈데 자 막대하게 손에 끼친 거 맞죠? 자 진단금 4천만 원 받으셨는데 수술 입원비 1,000만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찍어서 올리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네. 납입면제 됐는데 수술비 우리 진단금이랑 수술비 차이는 알고 계시죠? 진단금은 한 번 지급이지만 수술비 입원비는 한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계속 받고 계세요. 계속 받고. 아직도 아이가 아파가지고요. 튼튼 어린이 보험 가입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의뢰하셨는데 가입 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병원 오가시고 계신 케이스였고 자 케이스 3번이 그분이세요. 내암 26세 남자분.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에스트로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 납입하고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CI 종신보험은 납입면제 됐겠죠. 그리고 마에스트로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 납입면제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지급사례 한번 볼까요? 자, 암진단 특약 소멸된 거 맞는데 납입면제는 아니에요. 유지되고 있고요.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을 보니까 완전 납입면제 맞죠? 똑같은 종신보험인데 그쵸? CI는 납입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보험은 납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금액 얼마 안 해요. 2만 원, 3만 원 요 정도의 납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신보험, CI 종신보험 말고요. 그 보험료를 내는 게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암 걸려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없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암 걸려서 막 간병되기 힘들게 하고 이랬던 지인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눈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암에 걸렸다.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완치가 돼서 나오든 아니면은 뭐 퇴원해도 됩니다 해서 나오든 내가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우리가 똑같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암에 걸렸든 진단금 지금 받았던 CI가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올 납입 면제잖아요. 그렇죠? 용감한 오렌지 종신 생활 좋아요. 저도 판매해요. 근데 내가 정말 크게 아팠을 때 그 종신보험은 주기약만 납입 면제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특약들은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을 위한 혹은 가족력이나 아니면 유전자가 특히나 암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떤 보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 납입 면제 됐다라는 거. 이 박성광 고객님 그때 당시 암 뇌암 판정 받았을 때 카톡 내용이에요. 보면은 악성이라는 사투리예요. 부산 분이셔가지고 악성이라는 걸 판단받았다. 양성하니까 악성 뭐예요? 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MRI, CT세계랑 서류 다 들고 어디서 올라와요 지금? 부산에서 뇌 수술로 되게 유명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십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예요? 한 달 뒤 수술 날짜 잡고는 왔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수술비 걱정 안 됐을까요?
가족들 일상생활 안 해요? 올라오면 어떡해요? 간병해야 되고 가족들도 직장생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던 게 방사선이나 그 항암 치료할 때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뭐 입원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암 환자가요 6인실 누워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쵸? 1인실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1인실에 있다 보니까 중간결석만 했는데도 얼마요? 700만 원 넘게 입원비만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게 끝일까요? 얼마 동안 입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틀려요. 그 호전 속도가. 물론 26세 건장한 남자분이시긴 했지만 중간결석 700만 원이면 얼마야?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나중에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들으시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 갱신하는 것도 납입 면제 되냐고. 돼요? 안 돼요? CI? 됩니다. 갱신까지 특약까지 올 납입 면제 되는 게 CI 보험의 완전 팩트죠. 그래서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뭐 있죠? 이 분이요 오렌지 라이프 생명의 마이스트로 변행 유니버 CRD로 변행 CI 있으셨지만 삼성화재 보험이 있으셨어요. 얼마 안 냈대요. 한 3만 원? 얼마 몇만 원 내는 보험이었는데 걔 갱신태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때까지.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 지급받으시고 실제로 총 지급 금액이 이만큼 받았고 이번 보험금만 해도 얼마예요?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에서 1,000만 원 맞죠? 1,000만 원대 받으셨고 이번 보험금 670만 원 추상금 혜택가지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지급을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그러니까 양성 뇌종양 이후에 서울 와가지고 찍으셨던 사진이래요. 근데 언제야? 2018년 3월달 뇌 수술하고 나서 찍으신 사진. 머리 빡빡 밀리고 어때요? 되게 건장하지 않나요? 누가 내가 걸릴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지금요 말짱하세요. 살아계시고요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그 보험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전 보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삶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다양한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보장만 놓고 봤을 때는요 뭐 걸릴지 모르는 거 맞잖아요. 보장의 폭은 넓게 해주는 게 맞고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보장의 깊이는 깊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죠. 예, 죽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걸려도 받을 수 있게끔 아울러서 마련할 수 있는 게 CI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진아 스님 했던 얘기 중에 어머님이 그때 그 암 진단 받으시고요. 진단 거의 5억 정도 가까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치료 다 받으시고 남은 금액으로 차 사주셨대요. 차를 사주셨는데 자동차 사고 난다라고 점쟁이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게요? 어디 갔지? 앞쪽으로 넘어가서 어머님 보이시죠? 부사님이세요. 저 보시는 분. 어머님이 니 사고 난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진단을 받은 거로 참 안 하셨었는데 그 어머니 맞추셨다. 그래서 보험 없어서 가난해진 집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험비 내다가 가난해진 집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내가 월납 10만원, 15만원, 20만원 내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없어서 가난해지고 힘들고 자식들에게 빚지는 집 많지만 보험이 있어서 가난해진 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 그 FC라는 이 잡이요 관리자라는 얘기가 있고 담당 FC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보험 설계사라는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하려면 고객이 돼야죠. 그래서 고객에게 맞는 잘 모르는 고객에게 적어도 내가 다양하게 알아서 고객에게 성향에 맞고 그리고 또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설계, 영어로 말하면 디자인 맞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제대로 된 설계를 가지고 고객이 나중에 훗날에 뭔가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담당 입시 관리 입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와 그리고 담당 FC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12시 반까지 맞춰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해도 될까요, 차장님?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 어렵죠. 되게 지루하고 어려우시는 내용에서 저도 항상 그 시야에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미안하고 저도 지루해요. 대답하기 힘들고 그래서 근데 오늘 어쨌든 좀 그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디자인하는 설계사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